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카피가 무엇이냐, 오마주가 무엇이냐, 오마주가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 회에 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어. 그 다음에 한 분이 질문해 주신 게 아메카지 지장, 이런 쓰면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공제 관련 용어. 공제 관련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으려나? 컨템포러리. 컨템 브랜드, 하이엔드. 컨템 하이엔드 럭셔리 명품을 묶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랜드 감성? 앞으로의 트렌드나 앞으로 방향, 이거는 단어 얘기 나오는 거고, 보통 좋은 옷의 기준, 이것도 따로 콘텐츠를 하고, 퀄리티에 대한 정의, 이것도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다른 단어 얘기를 좀 정리를 하는 거는 어때? 해보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 할 분량의 카테고리 이렇게 묶어주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2개? 좋습니다. 뭐 이래저래 아무튼 얘기를 한번 해보자. 카피랑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 이런 류의 거가 또 있지. 패러디, 그지? 패러디, 레퍼런스, 레퍼런스. 레퍼런스. 뭐 또 없나? 사람들이 헷갈릴만 한 거? 레플리카? 레플리카도 있지. 레플리카는 그치. 레플리카라는 거는 이것도 의미가 있어, 사실은. 오마주. 오마주 패러디. 리프로덕션? 리프로? 리프로덕션은 좀 범주를 벗어나나? 그치. 리프로는 이제 완전 복각. 그냥 복각. 리프로는 복각이야. 근데 복각이랑 또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가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카피가 뭐야? 카피? 응.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거. 따라한다. 복사한다잖아요, 말 그대로. 사전적 단어는. 복사. 그러니까 어떤 창의성이나 바꿔야 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찾지 않고 그대로 한다. 그대로 흉내냈다. 흉내낸 거지. 흉내내다. 그렇지. 근데 복각도 사실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를 전 복각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각? 네. 응. 뭐 물론 그러니까 그 시대나 그때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구현했다. 막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상품에서. 그래서 카피와 복각은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오마주는 또 뭐야? 일단 카피가 카피 내가 얘기해주세요. 생각하는 네, 내가 카피. 생각하는 카피의 종류는 뭐 이제부터 뭐 나도 이제 꼽아본 건 아닌데 여러 종류가 있어. 일단 페이크 영역부터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거. 카피는 부정적인 영역이잖아. 페이크는 말 그대로 그냥 짭. 페이크는 짜. 그렇지. 그러니까 상표부터 똑같이 만드는 거야. 뭐 흔히 말하는 뭐 롤렉스, 뭐 홍콩판, 뭐 중국 뭐 그런 거에서부터 뭐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의 뭐 무슨 A급 공장 모델, 무슨 뭐 그런 게 짭이니까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복사해서 저가의 불법으로 상표까지 그대로 베꼈으니까 이거는 음지에서 유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논할 바가 아니고,
카피라고 하는 게 어느 영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빼빼로가 일본의 뽑기인데 빼빼로 뭐 누가 원조냐 근데 뭐 빼빼로 심지어 자기네가 원조라고 주장 뭐 하기 근데 뭐 과자는 거의 카피가 많이 되잖아. 심지어 같은 나라 내에서도 정 초코파이가 있고 뭐 어디 초코파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초코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피를 하는 수준이니까 그런 패션 쪽의 카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도 이제 그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 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 쓰레기 카피인데 뭐 카피가 아니라고 완전히 속이거나 아니면은 이건 패러디예요. 아니면 이거는 오마주예요. 아니면 뭐 이거 레퍼런스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아예 뭐 내가 봤을 때 카피인데 뭐 그런 아예 논란이 안 생기는 뭐 브랜드도 물론 있을 테고 뭐 다 사람들이 다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패션 브랜드들 있잖아. 소위 말하는 내셔널 도메스틱? 그걸 도메스틱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뭐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소린데 내셔널 도메스틱도 약간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형님의 단어의 차이가 있어서. 그치, 그러니까 내셔널 그거는 브랜드. 왜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가 옛날 회사 다닐 때 그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 백화점에 주로 유통을 하는 브랜드, 국내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처럼 내가 뭐 엘록이라는 브랜드에서 일하는데 유통을 주로 백화점에서 해. 뭐 대리점도 좀 있지만. 근데 그런 유의 아무튼 국내 브랜드를 다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고 뭐 수입 브랜드, 뭐 디젤, 뭐라 또 뭐 띠어리,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는 이제 내셔널 브랜드가 아니지. 수입 브랜드. 인터내셔널이잖아요. 근데 따지고 뭐 인터내셔널이기도 하고 뭐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국내 브랜드를 내셔널 브랜드라고 그러니까 회사 백화점 브랜드라고 주로 하는 그거를 하는 회사에서는 주로 내셔널 브랜드라고 본인들 브랜드를 부르고 그게 그 씬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어떤 스트릿 브랜드라고 소위 불렸던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 뭐 오래된 것 중에 뭐 커버낫, 뭐 라이플, This is never dead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도메스틱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왜 도메스틱이라고 불렀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아무튼 국산이라 한국발 브랜드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회사에서 소위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카피 방식이 해외에서 사온다. 출장을 가. 네, 바잉한다. 바잉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고 해외 어떤 쇼핑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출장을 가서 사와야만 했었어. 맞죠. 근데 그런 게 코로나 전까지도 사실은 다 패션회사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지. 네. 그냥 이렇게 출장 가가지고 그렇지. 그게 쇼핑몰 싹 둘러가지고 저거 사와 디자인 상무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온대요. 다. 그러니까 소위 출장이라는 게 카피들 상품을 피킹하러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 회사에서의 내셔널 브랜드의 출장인데 명목은 시장조사지. 그쵸. 해외 어떤 마켓의 트렌드도 보고 뭐 사람들 스트릿은 어떻게 사람들이 입고 다니냐 이런 것도 보고 한다는 명목인데 사실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브랜드들 중에 멋있는 브랜드 중에 카피할 만한 거를 사오는 게 주로 브랜드 출장에서 하는 일이었어. 사지 못하면 너무 비싸니까 다 사면 사진을 찍는. 지금은 인터넷에 모든 사진들이 다 있잖아. 그쵸. 옛날에는 디자이너들이 출장을 가면 디카를 무조건 소지해야 했어. 폰카가 없었던 시절이라서 디카를 다 갖고 가서 메모리 카드를 풀로 채워오는 게 그 디자이너의 훌륭한 출장 성과야.
만약에 디테일하고 심지어 자라도 한국에 안 들어왔던 시절이 있어서 지금은 다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는 자라도 한국에 없고 H&M도 한국에 없고 근데 자라를 카피하러 출장을 갈 정도였으니까 자라도 카피 브랜드인데 자라를 카피하러 근데 자라는 그나마 싸니까 사진 찍어오기보다는 사왔지 주로. 근데 뭐 무슨 옛날에 뭐 출장 다니면은 뭐 정말 멋진 브랜드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오지 못하면 피팅룸에 들어가서 다 찍어. 피팅 뭐 안에 주머니는 어떻게 했는지, 뭐 여기 아모레 이게 스티치는 이거 특이한 거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여기 주머니 모양이 특이하다 하면 이거 어떻게 했는지 다 찍어. 이게 찍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시장 조사는 카피품을 피킹하러 간다. 그게 주 목적이라고 봐야지. 이건 내셔널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동대문, 뭐 그냥 뭐 인터넷에서 자기 브랜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긴 해. 사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베끼는 브랜드도 있어. 근데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에 뭘 카피했는지 사람들이 몰랐었지. 옛날에는 뭐 해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멋있는 브랜드를 사와서 똑같이 베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걸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관심도 없고, 뭐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있는데 라벨만 이제 본인의 라벨 달리는 거지. 뭐 그 브랜드가 뭐 한섬께 됐던 아니면 뭐 제일모직이 됐던 뭐 다 그래. 근데 조금 바꿔. 뭐 이래 똑같이 베끼려고 했는데 우리 브랜드 색깔을 좀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뭐 주머니에 뭐 이걸 좀 키웠다던가 뭐 많지. 근데 그것도 카피야. 그러니까 카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출발을 그 옷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카피라고 할 수 있고, 보통은 그 옷을 사와서 똑같이 베끼려고 하면 원단도 최대한 비슷한 걸 쓰려고 해. 똑같은 원단은 좀 찾기가 어렵겠지. 왜냐면 뭐 유럽에서 어떤 뭐 제품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원단을 찾기 힘드니까 비슷한 원단을 찾아. 그런 수준으로 카피를 했었던 게 한국 패션 내셔널 시장에 좀 한심한 부분이었지. 선생님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카피를 하기 위해서 가서 고르고 그거랑 되게 유사한 느낌의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 근데 뭔가 디테일을 바꿔. 그 예를 들어 뭐 바시티야. 근데 바시티에 갑자기 손목 시보리를 날려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딴 거 다 똑같아. 그럼 이건 카피예요? 카피지. 이것도 카피예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옷이 없었으면 그 옷을 안 만들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카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도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인데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카피할 의도가 없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어. 그래서 카피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카피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카피 같아. 근데 본인은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 진심으로? 그건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뭐 사실 너 이거 카피다 라고 솔직히 뭐 얘기하진 않지. 뭐 사실 그런 얘기 안 하지. 근데 의도가 있었느냐가 카피다 아니다를 논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이 내가 무엇으로부터 이 제품을 만들었느냐를 설명한다는 거 있지. 네. 이걸 어떤 연유로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 의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도가 어떤 남의 옷을 갖다가 거기서 좀 어레인지. 이거 어레인지라는 단어도 어레인지.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어레인지 했다?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가지를 좀 뻗칠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어레인지까지 가지 마세요 일단. 의도. 응? 의도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아.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카피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카피야. 근데 고객이나 일반 소비자가 카피인지 아닌지 몰라도 본인의 양심이 아마 알고 있지. 근데 당연히 양심적으로 고백하진 않겠지. 그러면은 그 양심을 고객으로부터 해지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레퍼런스. 그런 거 같아. 또 뭐가 있을까요? 패러디는 다른 아니지. 아니에요? 레퍼런스랑 어레인지. 두 단어 대표적으로. 나 여기 레퍼런스 했어.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야? 참고하다 아니에요? 레퍼런스는? 좀 변명거리를 쓰기 좋은 말이긴 하네. 레퍼런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디자인은 90년대에 끝났다, 뭐 몇십 년대에 끝났다. 그걸로부터 인한 변형과 영감을 받아서 계속 발전하는 거다. 연속성이 있게 디자인이 나오는 걸 뿐. 그 창조라는 거는 그 시대의 디자인에서 거의 출발한다. 지금의 의복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나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혐오하는 발언이야.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서 본인이 되게 다 끝났어. 내가 쫙 보니까 디자인은 끝났고 이제 변형과 약간의 그런 뭐 그런 것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뭐랄까 그런 말 자체가 너무 건방지다고 할까? 뭐 디자인은 다 뭐 끝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해서 뭐 기존 거를 디벨롭할 뿐이다라는 그 말은 디자이너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말이지. 맞아. 그 자기가 그냥 거기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자기 생각을. 나는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해. 끝났으면 디자인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자기는 디자인이 거기서 끝났고 나는 거기서 이제 레퍼런스나 어레인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건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카피하기 위한 변명인 것 같아. 카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헛소리 하는 거지. 그 의도는 보통 사람들이 알긴 힘들어. 본인이 안 했다고 주장하면 뭐 그렇게 믿어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라고 내가 세상의 모든 컬렉션을 다 보고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는 모든 옷들을 내가 막 인터넷으로 다 막 디깅해가지고 다 보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다 몰라. 근데 뭐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지만 뭐 내가 어디까지가 그 범주인지는 아무튼 설명을 계속 해볼게.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해외 옷을 사다가 뭐 그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만들거나 하는 거는 변형을 했다 하더라도 카피야. 그리고 이런 게 있지. 뭐 해외 매거진에 계속 이런 트렌드가 나와. 그 뭐 최근에 뭐가 있었지? 뭐 발막한 코트? 발막한 코트라는 아이템이 유행을 했어. 막 뭐 여러 패션을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그러니까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발막한 코트라는 그 아이템에 좀 포커스가 됐다고 할까? 그러면 이제 브랜드들은 사람들이 발막한을 찾나 보다 라고 해서 뭐 만들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전부터 원래
나는 발마칸이라는 아이템을 좋아해서 원래 만들던 브랜드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뭐 유행할 것 같아. 발마칸이라는 아이템이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 트렌드에 민감해서 촉이 좋아서 라기보단 그냥 솔직히 잡지 보고 그냥 하는 거야. 이게 트렌드다라고 선언한 잡지가 있습니까? 트렌드다라고 선언하는 잡지라기보단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뭐 뽀빠이라는 잡지가 너무 핫했어. 거기 디렉팅하는 사람도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고 또 나오는 내용들도 뭐 하나의 스타일을 약간 정립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뽀빠이 얘기하면 사실 또 딴 데로 또 빠져야 되니까 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매거진을 보고 그런 매거진에서 약간 트렌드를 미는 게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것도 있어. 뭐 올라리라는 그 브랜드도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탄탄하고 제품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여러 일본에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좀 리더들 층이라고 해야 되나? 뭐 매거진의 편집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를 띄울 수 있는 힘인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 브랜드의 능력이지. 어떤 릴레이션십이 좋았다거나 원래 있던 회사에서 나와서 했는데 그 원래 있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인맥들을 잘 맺었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왔는데 얘를 좀 키워주고 싶어 하면 좀 밀어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룹도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이고 이제 일본에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이제 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본도 엄청 보수적이야. 근데 엄청 뭐 하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좀 유치한 문화 같은 것도 있어. 그게 더 많죠.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 그러면 당연히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영향을 받는 애들이 많겠지. 그럼 잡지를 보고 와 계속 나와 잡지에. 근데 뭐 뭔가 브랜드의 철학도 막 이렇게 막 이럴 때 설명해주고 또 한국에서 편집 매장에서 그걸 바잉해 와서 또 설명을 또 열심히 해줘. 이런 브랜드, 이 브랜드는 이런 거니까 좋아. 브랜드가 너무 좋아.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 옷을 만드는 친구들도 비슷하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카피는 아니야. 만약에 발마칸이 유행을 했어? 발마칸을 그래서 나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카피라고는 생각하진 않아. 근데 디자인을 막상 하려고 보니 자꾸 그 인기 많은 그 브랜드의 디자인이 눈에서 아른거려. 그러니까 다른 디자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도 자꾸 그 디자인이 더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디자이너로서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발마칸을 풀려고 할 때 자기만의 아이디어는 없고 아니면 원래 클래식한 발마칸을 하기에는 솔직히 재미는 없고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캡틴 선샤인은 이렇게 했어. 뭐 올라리는 이렇게 했어. 뭐 어디요 뭐 일본 브랜드도 이렇게 했어. 왜냐면 지금은 일본 브랜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뭐 일본 브랜드가 지금 글로벌하게도 워낙 잘 하고 있고. 근데 디자이너가 자기가 그린 발마칸에 자신이 없으니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비슷하게 만들지. 그거는 나는 좀 카피에 가깝다고 봐. 그 어떤 메가 트렌드에 자기는 전혀 발마칸이라는 아이템을 할 예정이 없었는데 유행할 것 같으니까 한다? 까지는 카피 아니지. 그냥 나도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디자인의 무드를 분명히 비슷하게 하거든. 주머니가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달리고 그 틀이 되게 예뻐 보인 거가 본인 뇌에도 이미 각인이 됐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고 싶어. 근데 변명거리가 있거든. 이거는 클래식 디자인이기 때문에 카피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양심을 속인 말일 가능성이 커. 그 브랜드에서 봤으니까 그걸 했지
클래식한 어떤 뭐 1920년대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근데 그렇게 나 이거 따라한 거 아니고 이건 원래 클래식에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카피한 거야. 그 옷을 카피한 건데 카피하지 않았다고 본인의 의도와 양심을 속인 거지. 그러면은 트렌드나 아니면은 뭐 사업적인 반응을 보고 아 이거를 나도 이 아이템을 해야겠다 라고 영감을 받고 목적을 설정하는 것까지는 카피가 아닌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걸 하다가 나만의 특색을 못 담아내거나 아니면 정말 카피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 이겼다 졌다라고 얘기가 좀 뭐하지만 졌어. 똑같이 해. 이게 최고야. 그럼 걔는 카피해. 라고 그건 완전 카피. 똑같이 하면 완전 카피고 똑같이 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스무리하게 해놓고서는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카피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거지. 근데 그러면은 결과물이 미세하게 달라. 하지만 그 미세함에 대한 노력은 소비자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진짜 이 작은 디테일 뭐 아니면 소재만 바꿨다. 포켓의 위치만 바꿨다. 근데 그거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고민과 갈등과 노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극단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슷하게 보여. 근데 하지만 이 디자이너는 이런 차별성을 클래식과 현재 하는 제품과 막 고민을 하다가 엄청 만들어낸 결과물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정의해? 소비자는 카피다, 나는 몰라.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야. 양심에 대한 부분이야. 아, 이제 양심에 대한 부분인데 소비자는 그래서 디자이너가 생산자가 양심을 속이면 알 수 없어. 그치만 이거 뭐라 그러지? 합리적 뭐 의심이라 그러나? 아, 합리적 의심. 킹리적 가심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전혀 그러니까 매거진이나 이런 데나 여러 가지 해외 트렌드를 보다 보니 이런 아이템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아이템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나는 오케이. 카피까지는 아니야.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에는 어느 정도 그럼요. 맞춰 가겠다라는 의도 정도까지인데 근데 그 아이템을 하다 보면 본인의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가기가 본인이 이미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그걸 샀을 수도 있어. 맞아. 디자이너 원래 그 뭐 일본 브랜드건 뭐 영국 브랜드건 그걸 본인이 이미 사놓고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하다가 찔끔만 바꿨겠지. 찔끔만 바꿔놓고 카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디자이너 친구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이 하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그 콤팩트 디스크인가? 콤팩트 레코드인가? 브랜드 얘기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360의 멋진 분들이 하는 그 브랜드. 네. 약간 뭐 셰리프 약간 두꺼운 폰트 막 약간 이렇게 써가지고 그치. 막. 그러니까 뭐 그 브랜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어떤 되게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너무 센스가 너무 좋다 하는 그래픽의 티셔츠들을 막 만들었어. 근데 그 오리지널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잖아. 브랜드들이 비슷한 폰트와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어내. 그것도 카피야.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출발 자체가 남의 완성된 옷에서, 그것도 현존하는 옷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도 좀 역겨운 표현인데, 그거 너무 이뻐서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콤팩트 레코드에 그 어떤 뭐 버큐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귀여운 것들 많아. 그 그래픽 하시는 분이 워낙 대단한 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를 차용하고 싶은데 똑같이 차용하진 않았지만 글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배치도 다르지만 그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뭐가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럼 나는 그것도 카피라고 봐. 그러니까 당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거를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것도 카피야.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본인의 컨셉이나 본인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는 그런 옷이 나올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게 지금 너무 예쁜 옷이 나온 거야. 그 멋진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흉내내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게.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똑같이는 안 해. 근데 폰트도 약간 비스무리하고 배치도 비스무리한데 내용은 전혀 달라. 그런 브랜드가 막 29cm 무신사에 넘쳐나는 거지. 비슷비슷하게 막 해도 내용은 다 자기만의 철학을 담은 것처럼 뭔가 자기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자기가 요번에 뭐 무슨 뭐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 뭐 이런 그림을 넣었다라고 헛소리 하지만 사실은 그 그래픽이 멋있어서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 그것도 사람들은 전혀 카피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카피의 어떤 그 가지를 뻗친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좋은 디자인이란 본인의 테이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저희 계속 그리고 그런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란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영역이 정말로 더 확고해야 잘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디자이너가 갑자기 자아를 바꾸고 생전 듣도 보지 못한 막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막 갑자기 뭔가 카피스러운 것들을 행해. 그럼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도 그거에 대한 출발점은 이미 너무나 트렌드하고 잘 나가는 것들이 너무 뚜렷한 느낌을 받는다면 소비자로서 그건 그냥 이거 카피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소비자가 느낄지는 그건 소비자의 몫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 브랜드를 내가 요새 남의 브랜드를 많이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내가 그걸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나는 바로 알 수 있지. 뭐 한심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 뭐 그렇다고 뭐 그걸 욕할 수는 없어. 뭐 살아남는 방법이니까.